안녕하십니까. 투뿔TV입니다. 지난 16일, 17일 1박 2일 밤생 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장악 노숙 집회가 지금 후유증이 엄청나게 지금 일고 있습니다. 당정은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집시법을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된다,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헌법적 이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집회 시위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집회 시위에 대한 기본권은 남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또 다른 여야 간의 어떤 쟁점이 되고 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노총의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당정 회의에서는 또 여당이 불법 경력이 있는 단체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쪽으로 좀 법 개정을 또 약속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 정치부 정치정책팀의 우리 임재석 기자를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반갑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일단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요. 네. 서울시가 쓰레기가 100톤이 나왔다면서요? 예. 100톤이 나왔다고 하고, 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청 앞에 그 광장을 무단 점거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변상금을 9,300만 원을 물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경찰청도 해상 명령을 어기고 약속된 시간 이후에도 또 약속된 장소를 벗어나서 시위한 데, 집회한 데에 대해서 주최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집행부 5명의 이제 출석 요구하고 이제 네.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네. 아니, 이런 경우가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사실 이게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예. 한국 한정으로 좀 흔합니다. 그래요? 예, 한국에는 흔합니다. 이게 도심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2만 명이라고 하는데 2만 명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대규모는 사실 잘 흔치 않을 수 있는데 야간 집회요. 그러니까 예, 텐트 노숙 집회, 치고 그러니까. 텐트 예. 치고 몇 박씩 노숙하는 거는, 이런 거는 여의도는 사실 국회 앞에 엄청 흔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면서 이런 시위 하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요번에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시위하는 습관 같은 게 좀 드러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나 유명 인사들이 경찰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수갑 쳐서 그냥 그렇죠. 연행하거든요. 네. 그리고 영국 시위하면은 지금 정말 세계적으로 과격시 유명한 것은 1980년대 초에 네. 영국의 그 영부경이라는 건 석탄 노조가 네.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몇 달간 했는데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도 야간 집회는 없었습니다. 네. 노상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법원이 이걸 허용을 했는데 네. 법원은 오후 5시까지 집회만 허용했다면서요? 네. 근데 어떻게 밤에까지 연결이 됐나요, 그게? 항상 이제 시위하시는 분들의 약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집회와 시위로 하면 이제 약간 가이드라인이 세게 들어오니까 문화재 같은 걸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문화재. 그런 식으로 집회를 많이 하죠. 예. 이번에도 이태원 희생자 추모 문화제에 참석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자리를 깔아서 예. 이제 노숙한 걸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보면 사실 그렇게 우리는 문화제 참석했을 뿐인데 이제 경찰이 이제 그 과잉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경찰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럽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은 그걸 빌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숙을 한 거네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저도 참 이해 안 가는 게, 저쪽에 이제 경찰도 좀 보이고 그랬거든요. 네. 막 무질서하게 술판도 벌이고 노상 방뇨도 있었고 막 담배도 피우고, 금융구역에서 담배도 피우고 그러는데 경찰은 왜 그걸 제재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계도를 하면 분명히 좋기는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 경찰과 충돌하는 게 사실 시위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그림이에요, 사실 이게. 왜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게 시위하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이제
피력하고 조용히 집에 갈 거여서 사실 노숙을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인 즉슨 이제 경찰하고 붙어가지고 충돌이 나고 이제 시위가 이제 폭력으로 번지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근데 그러면 이제 경찰이 과잉 진압이다. 과잉 진압이라는 논리가 등장했을 때 경찰이 보호를 받을 수 있냐? 사실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특히 여태까지. 전 정부에서는 불법 집회를 진압하다가 정리하다가 뭐 시위자들이 좀 다치거나 그러면은 그 경찰이 징계받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다반사였어요, 사실은. 친노조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좀 시위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되지 않았나, 좀 순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압을 하긴 또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예. 그러니까 노조를 엄단해야 한다는 이 명제는 그대로 있는데 예. 이제 그 엄단의 범위가 문제거든요. 항상.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노조를 엄단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노조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찬성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조를 엄단해야 한다는 게 노조가 어떤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제재하라는 의미지 예. 노조를 꼭 이렇게 분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사실 적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조의 어떤 그 선을 넘은 행동에 대한 제재, 최소한의 제재에는 공감대가 크니까 이제 경찰도 그런 방향으로 좀 행동하게 되고 이제 그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는 이제 여론이나 시민들이 약간 그런 그 시위 어떤 행태를 좀 곱게 안 보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국론이 좀 쪼개져서 그 이제 어떻게 하든 반반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반을 믿고 행동하고 반을 믿고 또 나서기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동정적인 그런 층이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있는데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건 상식의 선을 훨씬 넘어선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상 방뇨에다가 또 술판도 벌이고 또 싸움판도 일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 길을 터줘야 되는데 그대로 인도에 드러누워 있고 앉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남의 권리가 있는, 남의 기본권이 있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근데 전 정권에서 시위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뭐 제재를 가하지 마라. 뭐 사소한 이 불법에 대해서는 뭐 가만히 있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개혁위원회가 그래도 이제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바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좀 적극적으로 말이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윤희근 청장이 고속 승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두 계급을 뛰어넘었어요. 네, 그렇죠. 이번 정부에서 승진을 냈으면 좀 제대로 좀 경비를 해야죠. 네. 아니 그걸 정권에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제대로 법치를 세워야죠, 경찰이. 네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이게 정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 지난 정부에서는 좀 그렇게 자리를 확실히 받았으면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하는 문화가 사실 있었죠. 이 정권에서 사실 그런 모습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윤희근 총장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사실 조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의경제도가 최근에 없어졌어요. 의경제도가 없어지면서 이제 기동대 인력이 엄청 줄어서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3만 명 정도 2017년에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12,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아이고, 거의 3분의 1로 줄었네. 기동대로 이제 뭐 진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실 뭐 진압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예전보다 훨씬 버거워진 거죠. 인당 상대하는 시위대 수가 많아진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거를 뭐 확실하게 진압한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진압해서 충돌이 벌어졌을 때 이걸 보호받을 수도 없다 그러면 사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되냐면 아까 말씀하신 선을 많이 넘은 사람들을 사후에 처벌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수사해가지고 처벌하고 당정에서 얘기하는 그 뭐 전과가 있는 분들의 시위는 이제 막겠다. 뭐 이런 이제 입장도 사실 이해는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정부 들어서 법치를 세우려면 그런 관련 인력을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의경이 없어졌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뭐 다른 데로 간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라서 지금 뭐 의경 안 간 사람들 결국 입대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뭐 입대한 사람들 지금 징병률이 거의 90% 넘어서
옛날에는 공익받을 사람들이나 뭐 면제받을 사람도 다 지금 입대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냥 사람 자체가 없는 거의 문제지 이게 무슨 뭐 의경만 없어졌다는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불가피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30년 동안 발전을 많이 해서 시민의식이 많이 올라간 만큼 이제 걸맞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게 이제 그게 오히려 행정의 효율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아까 그 임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노조에 좀 동정적인 그런 층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아마 16일, 17일 그 도심에서 민노총이 저런 행태를 봤으면 아마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 법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도 23일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뭐 선언을 했고, 자 그러면은 지금 국힘이 집시법을 개정한다는데 저쪽에서는 또 반대하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서로 이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근데 협의를 한다고 해서 약간 접점이 찾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표 말하는 거 보면은 이제 뭐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냐 뭐 이런 말도 오늘 하시긴 했는데 법을 잘 알고 그런 건 아니라 가지고 말하기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제 옛날부터 통용됐던 어떤 그 집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잣대는 약간 그 시위하는 분들의 어떤 생존권을 좀 많이 손을 들어준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위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도 이제 헌법상의 권리이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생존권과 생존권이 충돌하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손댈 수 없고 좀 자유롭게 가능한 자유롭게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위를 하시는 분들만 계속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시위꾼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과연 이제 사용자한테 노동 착취를 당한 사회적 약자인가? 그분들이 생존권이나 기본권을 지켜줘야 되는 사람인가? 약간 그런 부분이 사실 있어요. 여야가 야당도 좀 이 시민들의 그런 불편 사항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일단은 여당이 이 집시법 개정을 제안했으니까 한번 같이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이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어떤 거죠? 뭐 소음 규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시위 집회에는 당연히 뭐 마이크라든지 뭐 이런 고성을 일으킬 수 있는 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규제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다. 그렇죠. 적어도 이제 법 개정이 늦어지면은 정부가 시행령이라도 고쳐서 소음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낮추도록 하고 확성기 사용도 가능하면은 자제토록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기 우리 노숙 집회에 대해서 우리 정치부의 임 기자가 현장도 경험했죠.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또 이 법 개정 관련해서는 취재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노총에 정말 충격을 준 시민들한테 충격을 준 지난 노숙 집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여야가 지시법을 좀 시민의 눈높이에서 노조의 생존권도 존중을 하면서 또 시민들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은 그런 선에서 빨리 법 개정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뿔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